(2010년) 개발자를 포함한 IT 전문가가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 주위를 둘러싼 여러가지 변화를 볼 기회를 마련하고자 클라우드, 3스크린, 가상화와 같은 2010년 IT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2011년 벽두, 같은 목적으로 10가지 키워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10가지 키워드를 알아보기 전에요, 두 가지 메가 트렌드 개념을 설명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컨슈머라이제이션입니다. 컨슈머라이제이션은 IT 기술이 기업 시장이 아니라 소비자 시장에서 먼저 적용되고 발전되어 그 영향을 기업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웹과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커머다이제이션은 복잡한 IT 기술이 가격 모델이나 유통, 채널 단계에서 좀 더 쉽게 유통될 수 있도록 가볍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메인프레임에서 개인 컴퓨터가 나온 거나 데이터 어플라이언스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서비스가 하나 묶여서 전달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경향이 뭉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용 클라우드입니다. 2011년 클라우드란 말 자체는 2010년에 비해서 적게 언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기업 내에 있는 IT 전문가들에게 갈 것입니다. 지금 대기업 프로젝트 중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간단하게 개발을 한 다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구매 비용을 줄이고요,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비용을 많이 발생되는 구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프로젝트 자체가 훨씬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이렇게 갈 건 아니겠지만 이런 영향은 직접적으로 다른 IT 전문가들에게 갈 전망입니다. 현재 서버에 있는 서버, 네트워크 이런 자원들을 훨씬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비즈니스 이용하는 만큼 IT 자원의 비용이 높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2011년에 직접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N스크린과 소비자 클라우드입니다. 2010년에 3스크린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두 다 느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1년에는 스마트폰, 자동차 콘솔, 패드, 슬레이트, 넷북, 노트북, 데스크탑, 그리고 TV뿐만이 아니라 게임 콘솔, 디지털 테이블, 디지털 월로 확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컨텐츠 만드는 사업자는 하나의 채널에서 비디오와 뮤직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로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도 하나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 환경에서 이용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로서 SNS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페이스북, 트위터 같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현재 한국에서 많은 주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SNS는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좋은 홍보 수단이기도 하고요. 2010년에는 그룹폰처럼 공동구매를 SNS의 힘을 이용해서 함으로써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는 여러 다양한 모델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 하단에는 고객과 의사소통하는 채널로서 디지털 마케팅이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채널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워크입니다. 스마트워크는 하드워크하고 비교되는 개념인데요. 일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스마트워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화가 변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문화를 지원하는 유연한 근무 환경, 세 번째는 수작업을 하지 않는 자동화된 프로세스, 네 번째는 시장하고 고객에 관련된 정보가 적절한 담당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잘 전달되는 정보 채널의 확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근무 형태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 시스템이 같이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2011년에는 정부 주도로 스마트워크 센터와 같이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을 것 같고요. IT 전문가들에게는 원격 근무 또는 스마트 오피스라는 이름으로 요구사항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컨텍스트 어웨어 컴퓨팅입니다. 컨텍스트 어웨어 컴퓨팅은 사용자와 그 역할, 그리고 사용자가 처한 프로세스 단계, 그리고 과제, 시공간과 같은 컨텍스트 정보를 시스템이 알아서 감지하고 그에 맞게 운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지도를 찾을 때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현재 있는 위치로부터 지도를 보여주거나, 의료산업에서처럼 몸에 부착된 장비가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전을 내리는 것이 그 예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는 게임에서도 컨텍스트 어웨어 컴퓨팅의 가능성을 발견해 주었는데요. 예를 들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그에 맞도록 적절하게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다음 보안과 프라이버시입니다. 보안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안을 뚫었을 때 얻는 정보와
보안을 뚫기 위해서 필요한 그 비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전쟁입니다. 2011년에도 보안은 여전히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예를 보면 기업 내에서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따로따로 보안 관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하는 통합 보안은 여전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도입이 될 경우에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큰 화두이고요. 그 외에 2010년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2011년에도 고객 정보를 사내에서 관리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와 CCTV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사진 정보 그리고 비디오 정보들도 고객 정보 보호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스마트폰 마켓플레이스의 인기가 끌면서 마켓플레이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켰습니다. 2011년에는 스마트폰에 같은 애플리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자체가 마켓플레이스의 중요한 항목으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핀포인트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는데요. 그 요지를 보면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유통할 수 있고 서비스를 유통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연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들은 TV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 시장, 관련 시장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는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입니다. 보통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영역이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어진 데이터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보를 현업에서 어디에 쓸 건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발견했을 때 문제로 볼 건지 그리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혹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직관적인 정보를 얻어내거나 그런 직관적인 정보가 얻어냈을 때 적합한 담당자에게 그 정보가 전달되고 행동을 요구하도록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매 데이터를 단순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판매 데이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시스템이 찾아내고 그 찾아낸 정보를 적절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식의 개념입니다. 데이터 추출, 다차원 분석, 데이터 마이닝, 예측 분석, 응용 분석 등과 같은 기법들이 요구됩니다. 아홉 번째는 웹 표준의 확산입니다. HTML5가 표준 단계에 근접함에 따라 여러 회사들이 HTML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을 통해서 2011년에 본격적으로 HTML5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디오, 비디오, 캠퍼스 등과 같이 다양한 태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 태그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HTML5는 PC 애플리케이션 뿐만이 아니고요. 스마트폰과 같은 여러 디바이스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아 기술은 여전히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 이유는 시장의 요구가 HTML5의 단계에는 워낙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이나 표준 기술에 필요한 도구, 관련된 컨텐츠를 컨버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을 하면 리아 기술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 번째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입니다. 사람의 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도 요구사항 수집, 디자인,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몇천 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디바이스를 잘 만들기만 됐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경쟁이 없이는 소프트웨어 결합된 디바이스 없이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프트웨어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고요. 소프트웨어 관리에서 필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세서 다양한 계열들이 있는데요. 비즈니스가 워낙 많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어자일 계열의 프로세스들이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 관리와 연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명사회가 워낙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요. 이런 속도로 발전을 하면 이전에 지금에 있는 문명사회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명사회가 열릴 것이라는 개념이 싱귤레리티입니다. 싱귤레리티가 오는 시간이 언제일까를 예상하는 사람들 중에는 불과 30여 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싱귤레리티가 오기 전에도 그리고 온 뒤에도 분명하게 IT 전문가들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싱귤레리티 문명사회의 주인이 IT 전문가인 걸 생각을 하면요.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역량들을 피터 드러커의 지식 노동자의 생산성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Continuous Learning입니다. 항상 공부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항상 공부하지 않고서는 싱귤레리티가 오는 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없고요. 자기 가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배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가 Continuous Innovation입니다. 이노베이션은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일, 현재 하고 있는 사업,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바꾸면 그것이 바로 이노베이션이고 IT 전문가들에게는 이 이노베이션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IT 전문가의 기술을 뭔가 요청이 왔을 때 서비스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또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에셋, 자원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에 맞는 가치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2011년 IT 트렌드가 여러분이 하는 현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우리들 환경을 다시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